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방송하는 시점은 27일 그 첫날, 밤 늦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SNW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장기선 패턴을 좀, 공부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잡주 패턴입니다. 잡주는 해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패턴이 꼭 잡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그 카페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카페에서 이거 다 보고들 계시죠? 어, 이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차트 장기선 분석이라는 데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차트 장기선 분석 여기다 이제 공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드렸는데 여기에서 이가 빠진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을 때 굉장히들 좋아하셨었어요. 왜냐면 잡주 패턴이 인해서 정배열 잡주 패턴이라서 그래서 좀 굉장히 좋아하셨었습니다. 이게 뺀 거를 왜 하느냐? 눈에 보이니까 공부해 두면 뭐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잡주 패턴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SNW라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의 차트를 잘 구경해 두세요. 잘 머릿속에 잘 익혀 두세요. 자, 그리고 어, 남강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종목 패턴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SK 머티리얼즈 패턴, 뭐 이런 식으로 ISC 패턴, 그죠? 뭐 그 M 그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 MK 패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패턴을 갖다가 이제 잘 이렇게 종목에다 빗대어서 말합니다. 이게 패턴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난강토건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불렀었습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요. 앞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게 왜 잡주 패턴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건 이제 감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여기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요. 여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이 잡주가 맞구나. 예, 잡주가 맞아요. 잡주 패턴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난강토건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종목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난강토건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서너 개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실패하고요. 정확하게 하나는 매수해서 실제로 매매해가지고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96%, 97% 정도 수익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이없게 놓쳤던 걸로 기억납니다. 종목명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종목 96, 7% 먹었던 거는 이제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먹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동양물산. 그럼 이 패턴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그 기억해 놓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NW라는 종목의 이 패턴이 아니라 이 흐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셨죠? 저 앞에는 당연히 역배열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주가 흐름 그리고 장기선 정배열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181선까지 온 상태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난강토건이랑 제가 동양물산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풀을게요.
예, 이걸 뭘 풀냐면은 좀 가격이 좀 애매하게 나오니까 수중 주가 말고 예, 원래 주가대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쭉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당시 이제 한 이게 말이 13,000원에서 13만원, 14만원, 15만원까지 간 거지 실제로는 이게 아니에요. 대체 어디가 비슷하다고 그래? 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여기서 보면은 어디가 비슷하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비슷합니다. 여기 10,000원 정도에서 출발했죠, 그죠? 예, 주가가 10,000원에서 이제 10,000원, 15만원까지 이제 급등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제가 비교해 보고자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예, 요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이렇게요. 자, 뭐 여기까지 봤을 땐 별로 그렇게 뭐 비슷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잘 마우스로 조정이 안 되네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요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구간을 잘 비교해 보세요.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물론 앞부분을 이렇게 오면은 예, 역배열 비슷하죠. 근데 이 앞에서 최초의 주가가 이제 4, 5천 원, 5, 6천 원에서 시작했을 때 주가 흐름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일단은 배열 상태가 정배열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자, 정배열이 되죠. 정배열이 되는데 이 정배열이 돼서 거의 다 올라올 무렵에 박스권의 하단이죠. 그죠? 이게 떨어진 겁니까? 주가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온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자, 고점을 저 밑에 5,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시작했다. 5, 6,0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라 보면 되죠. 주가가 시작했는데 자, 주가가 쭉 해가지고 한 4배가량 올랐어요. 그죠? 근데 보통 4배, 3배, 4배 이상 오르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흐름은 안 나와요. 보통 4배 정도 오르면요, 이렇게 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하고 빠집니다. 금방. 예, 근데 고점을 찍은 뒤에 거의 5, 6개월가량을 위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예, 이거 10배 오르면 안 됩니다. 예, 보통 한 4배, 3배, 4배, 보통 4배 정도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혹시라도 그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난강동원 패턴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유심히 봤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앞에서 일단 역배열이든 혼합배열이든 간에 보편적으로 4배 안팎 정도의 되어서 한 6배, 7배 안 돼요. 예. 한 4배 안팎. 그러니까 한 350%에서 450% 정도. 300%가 4배군요. 예. 뭐 일단 3.5배에서 한 4.5배, 많아야 5배. 예. 그 정도. 3.5배에서 많아야 5배 정도. 그러니까 400% 정도. 쫙 단기간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고점 있죠? 예, 고점에서 묶어주는 현상이에요. 고점에서. 즉, 여기 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고점이 얼마입니까? 2만 원이죠. 2만 원에 40%면 12,000원이잖아요. 대략 12,000원. 그 위로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위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주가가 위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기선의 이격이 쫙 벌어지겠죠. 그리고 긴 기간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 그죠? 그러면은 장기선이 이 고점 이 뭐죠? 181선이 이 고점의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주가가 안착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줘요. 자연스럽게 뭐 왔으니까 팍 내려 꽂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유심히 보느냐? 안으로 진입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떨어질 때와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그 사이에 한번 181선이나 216일선 등을 찔러 넣어 줄 때가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줬다가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식 이제 아셨죠? 저 앞에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예, 주가가 하단에서 대략 계산했을 때 4배 안팎, 3.5배에서 최대 5배 정도 단기간에 급등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선, 그 안팎선을 갖다 지지해주면서 그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배열이 됐을 때 몇 개월? 대략 한 짧으면 4, 5개월에서 길면 한 6, 7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81선이 다가왔을 무렵에 자연스럽게 안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조정을 받아요. 이때 쌍바닥은 361선 혹은 306일선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재료가 살아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올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재료가 살아있으면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봉 있죠? 가운데에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튀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쌍바닥 찍어주고 반등 나올 때를 노리는 거예요. 예, 이게 난강통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한번 예전에 실제로 매매를 동양물산으로 해서 수익이 96, 7%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저기 했을 때, 예, 대선을 치렀을 때 박근혜 관련주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디였었냐면 그 구간이 바로 여기였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좀 틀린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죠. 그래서 앞서서 7,000원에서 얼마였냐면은 21,000원 정도, 그죠? 대략 3배. 근데 저 앞에 부분까지 조금 더 이렇게 쳐준다면은 실제로는 뭐 대략 3배 맞죠? 예, 3배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81선 안에 들어와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거리랑 튀어주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잡았어요. 17,000원에서 여기 17,000원, 16,000원 여기 돌아설 때 예, 이때 잡아가지고요. 그리고서 이제 왔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못 들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끝물이고 해가지고 그냥 팔았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거의 고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요 비슷한 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틀려 먹었죠. 예, 틀려 먹은 패턴입니다. 요 부분이 좀 틀려요. 자, 그러면 SNW 자, 이거는 난강통원이랑 어떻습니까? 유사합니다. 실제로 딱 보시면 대략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3,000원, 4,000원에서 3,000원, 4,000원, 3,000원대에서 16,000원 정도를 찍어줬어요. 대략 한 실제로 이제 오른 거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대략 장기선을 기준으로 하면 4,000원에서 16,000원 정확하게 4배 찍어줬죠. 자, 그리고 고점을 찍어주고 저점 자리를 갖다가 평균을 탁 때려 보면은 자, 이게 16,000원 정도라고 계산해 봐요. 그러면은 16,000원에 40%면 얼마죠? 예. 16,000원에 40%. 16,000원. 예. 16,000원 한 6,400원, 6,500원, 6, 7,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점은 만원? 9,000원대에서 만원. 그죠? 그럼 박스권 딱 나오죠. 실제로는 이게 최고점은 17,000원 정도예요. 그죠? 예. 최고점은 17,000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17,000원에다가 하면은 대략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의 마이너스 40% 가격은 대략 9,000원에서 만원 사이가 돼요. 근데 탁 그 최고점을 찍어준 자리 거기보다는 그냥 대략 한 16,000원 정도 잡아주면 맞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9,000원이 나와요.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럼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놀리면 돼요. 자, 여기 위에서 놀리죠. 그리고 최고점을 찍어준 시점이 여기 두 차례였어요. 그죠? 7, 8월. 7, 8월 최고점에 찍어줬습니다. 그럼 8월 달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물론 몇 개월 뒤에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확 찍어주고, 그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내에 다시 최고점을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 여기서 더 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 여기서 확 떴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최고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대략 박스권을 지금 몇 개월째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8개월. 약 한 이거를 갖다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 8개월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쳐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1개월, 7개월. 제가 아까 보통 한 짧으면은 한 5, 6개월에서 길면 한 7개월 정도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보세요. 역배열이었잖아요. 그죠? 앞서서는 역배열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앞서서는 역배열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전별이 됐습니다. 앞에서 4배가량 올라주고 박스권으로 해서 그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정배열의 이격이 넓어지죠. 당연히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넓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지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앞에 재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차트만 가지고는 설명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종목이라는 게 주가가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르는 이유 없이 그냥 막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그게 오르는 겁니까? 나중에 재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죠?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당했고요. 예. 앞에 재료를 알아야 돼요. 제가 SMW 왜 올랐나 해가지고 봤더니 매각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공시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조회 공시를 했더니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뭐 협의 중인데 뭐 결정 나면 공시하겠다, 재공시하겠다 이겁니다. 예. 난강통은 뭐였죠? 매각 공시였습니다. 난강통원도 그때 당시 매각이었어요. 매각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매각 이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난강토건이 먹힐 만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해서 그 재료가 유지되느냐? 아직도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공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요. 빠질 거예요. 이게 잡으면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냥 내 종목 아닙니다. 저 알 바 아니에요. 항상 제가 기다리는 흐름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져서 306일선, 자 벌써 보세요. 306일선이 얼마입니까? 최저점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또 한두 달 걸려요. 한두 달 걸리면 얘는 그동안 또 오를 거 올 만원까지 올라옵니다. 혹은 361선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에서 약 한 2개월가량의 어떻습니까?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매각 이슈가 여전히 있는지. 자, 아까 난강토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각 이슈가 살아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입니다. 예. 자, 보세요.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깊이 패이죠? 한 방에 쭉 팹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 때는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딪히거나, 그리고 나서 뭡니까? 떨어질 때. 자기가 여기 떨어지는 때 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파르게.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돌릴 때. 요때 재료가 살아있으면 그걸 확신한다면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손저가를 딱 이쪽에 잡고, 이게 361선이면 361선 손저가를 잡고요. 그래서 요 패턴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게 필룩스라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로 많이들 저한테 문의하세요. 이건 난강토건 패턴 아니에요? 라고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보세요. 10배 오른 종목들, 그죠?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리고 A프로젠 HNG KIC가 맞죠? 이거죠, 이거. 예, 보세요. 이건 좀 유사하게 나왔어요. 요렇게 아주 완만했는데 요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말이죠. 뭐가 틀리죠? 예, 얘는 앞에서 10배 올랐어요. 보통 대여섯 배 이상 급등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애들은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예, 안 보면 돼요. 이런 거에 속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4배,
그리고 그 재료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재료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일단 10배 올랐잖아요. 대여섯 배 이상 오른 애들은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 몇십 개 중에 하나? 몇십 개 중에 하나? 예. 그 몇십 개 중에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건 맨날 AS 좀 해달라, 종목 진단 좀 해달라, 좀 매번 들어옵니다. 예. 이게 끝난 거죠. 예. 오른 만큼 떨어졌어요. 일단 오른 만큼 떨어진 거는 끝난 겁니다. 예. 이렇게 대여섯 배 이상 10배 이렇게 오르고 떨어진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예,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잘 잡으시나, 이거 유민 아빠가 말했던 난강통원 패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거를 안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S&W 해가지고 제가 노트에다가 한 두 번 정도, 전수검사에서 두 번 정도 뽑혔죠. 그래서 얘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드렸습니다. 꼭 개별주에서 나오진 않아요. 예, 개별주로 M&A주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정책 테마에서도 나오고요. 성장 테마에서는 안 나와요. 성장 테마. 정책 테마에선 나와요. 왜냐면 앞에서 저렇게 가파르게 단기간 한 2, 3개월 동안에 저렇게 3개월, 최대 3개월 이내에 막 저렇게 4배 정도 오른다는 거는 성장 테마에서는 보통 힘든 일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유니슨 한번 보여드리면 돼요. 유니슨. 예, 유니슨. 유니슨도 제가 작년에 혹시나 재작년이죠. 작년인가요? 2017년. 예. 이거 맞잖아요.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4배 정도 올랐어요. 이거 유니스는 저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준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인포락 때 회원님들 거의 최고점에서 팔았어요. 그죠? 이거 4,900원에서 나라면 팝니다. 저라면 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두세 차례 유니슨이 대장주라고 동국 SNC 아니라고 해가지고 1,400~600원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 타고 갔죠.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유니슨이 뭡니까? 예, 그거 맞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라는 게 낭알토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4배 가까이, 4배 오르죠. 자, 5,000원 찍어줬죠. 그 다음에 3,300원입니다. 3,380원, 3,400원. 최저점은 3,300원 정도. 그러면은 5,000원에 40%, 그러니까 60%까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일까? 3,000원 정도 부근이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져요. 저는 여기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탁 나오죠. 자, 최고점 찔러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길면 6개월에서 7개월, 만 7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배열 되면서. 이격도 많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보세요. 완만하게 21선 밑에서 깔려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파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잡는다고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책 테마 살아있냐? 응, 살아있어. 쌍바닥 한번 기대해보자. 응, 기대해보자.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 뜁니다. 예, 확 뜁니다. 살았나 보다. 여기가 좀 완만하죠. 그래도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쌍바닥 치고 애매하게 나오죠. 그죠? 예, 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쌍바닥을 노릴 때 반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좀 탄력적으로 올리는, 탄력적인 반등. 플러스 막 6%, 7%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탄력적인 반등을 갖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프라 회원님들한테도 이거 유니슨 낭을통합 패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아예 아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기다리는, 그렇게 눈여겨서 보고 잘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낭을통합 패턴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